안녕하세요. 3시 반 타로의 3시 반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에도 써있다시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기보단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날지 재회의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법론이니까요.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한번 다시 만날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카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4개 카드 덱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만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계속 말이 꼬이네요. 어쨌거나 잠깐 선택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순서대로 저는 리딩을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숫자 혹은 마음에 드는 숫자로 이동하셔서 리딩을 들어주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려면,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리딩입니다. 그럼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카드부터 일단 준비하고요. 자,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1번 선택하신 분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이 상대방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 다시 시작하거나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좀 상호 간의 어떠한 불확실성, 안정감이 없어 보인다. 관계가 더 진전돼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뭔가 잃을 게 있다. 얻어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잃는 것도 있다.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싶은데 나쁜 게 더 많을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게 더 보여서 좋은 걸 증시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성급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가가는 게 아닐까.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잰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불확실해서 좀 신중하게 다가서고 싶은 마음이 쉽게 못 다가가게 한다. 관계라는 게 항상 이렇게 1대1인 것만은 아니잖아. 주고받는 게 있는 것만은 아닌데, 어떠한 좋으면은 뭔가 그 페널티도 감수를 했으면은 조금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1번님은 좀 그냥 계속 기다리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태로, 뭔가 안정적인 상태로 내가 손해보지 않을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내가 움직이는 건 너무 섣부른 행동 같아. 내가 뭘 얻을지 뭘 잃을지도 잘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나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기다릴 거야. 언제까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혹은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1번님이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은 일단 뭔가 페널티와 싸워야 한다. 내가 잃을지도 모르는 거,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과 좀 싸워야 하는데, 결국은 그래요. 1번님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그냥 기다리고 안정될 때까지 답답한 마음이 있겠지만, 결국은 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시간이 계속 해결해 준다는 말은 뭐냐면, 1번님은 그냥 지금 상태로 좀 안정적이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방법일 수 있다. 억지로 움직이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꾸준함. 이 꾸준함이 어떻게 보면 힘든 게,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행동해야지 저렇게 행동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선택인데 자꾸 뭘 하라고 강요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기다리고 꾸준히 뚝심 있게 버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주변에서 유혹이 많을 수도 있다.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는 식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다. 관계가 막 내가 뭔가를 마구 한다고 해서 확 나아지려는 관계는 아닌 듯해 보입니다. 일단은 나 스스로가 일단 기다려야 되는 이 시점인 걸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뭔가 내가 섣불리 행동하는 게 아닐까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님 같은 경우는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유혹이 많겠지만, 차라리 뚝심 있게 지금처럼 기다려 보시는 것도, 떠나지는 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좀 뚝심 있게 있어 보는 것도 결국은 상대를 쟁취하게 될 것 같다. 내 손 안에 이런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을 잡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있었던 것만큼 상대방 또한 꾸준히 있어주고, 이전까지 이 불확실했던 뭐가 있을지 모르던 앞날이 좀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것이다. 뭔가 좀 더 길고 멀리 새롭게 보이게 될 것 같다. 뭐만 하면, 잘 기다리기만 하면, 왜? 주변에 유혹이 많을 테니까. 그래요.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너무 재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섣불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 섣불리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다만 안정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1번님의 노력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더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나냐고요? 아마도 상대방이 1번님에게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받아들이는 쪽은 1번님이 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번님은 너무 성급하지 않게 상대방이 안정적이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카드를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번님이 생각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어떻게 다시 관계가 이어지게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해 주신 분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목이 그 사람이라고 하니 내가 알던 그 사람일 테니 원래 그 사람에게 가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새로운 사람 또한 새로운 출발을 할까? 이전에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까? 그 사이에 선택이 끼어 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미지의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내가 선택하면 그만이다. 근데 뭐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인지 잘 몰라서 그 사람에게 다시 가기도 새로운 무언가를 찾기도 힘들다. 이걸 보통은 이제 미련이라고 하죠. 이번님은 비단 미련 때문에 그 사람도 새로운 사람도 못 만나는 거지. 그 사람을 만날 방법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왜 미련이 있을까요?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건 흑과 백이 극명하게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뉘어 있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건 새로 시작한 이후에 해야 할 일. 왜 관계가 이어지면 알려줘야 하는 일들도 많고 중간중간 싸우면서 더 친밀해지는 과정도 있어야 될 거고 왜 그런 친밀해짐까지의 이런 도달하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기에는 너무 생각해보면 지치고 기존에 있던 쪽은 뭔가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이걸 선택하기도 조금은 아니 많이 혼란스러워서 좀 미련을 차라리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럴 때는 생각해 봐야죠. 어떠한 것을 나는 무엇을 얻고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애초에 도망쳤던 이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이유, 만나지 않음으로써 얻는 게 무엇인가, 만남으로써 얻는 게 무엇인가를 좀 철저하게 따져보는 무언가 스스로에게 내가 저 사람을 왜 안 만난다고 했었지? 왜 지금 저 사람을 안 만나고 있지? 저 사람을 다시 만나면은 뭐가 좋지라고 하는 좀 스스로에게 솔직한 것. 그러고 나서 차라리 양쪽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기존에 만나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다면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선택을 한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해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잘 흘러갈 거라는 생각. 이번님은 사랑 자체, 관계 자체, 애정 자체를 성립하는데 애정을 쌓고 사랑을 만들고 관계를 이렇게 규명하는데 적어도 올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미련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아니, 미련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좀 뭔가 불안해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항상 그래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옳은 선택이고 더 좋은 선택일까를 걱정할 때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불확실하다면은 아니 뭐 확실한 선택은 세상에 없으니까 내가 어떠한 걸 선택할 때는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다, 나쁜 선택이었다는 내가 선택했을 당시에 기존의 걸 선택하건 새로운 걸 선택하건 기존에 알던 사람을 만나건 미지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건 만나서 좋은 선택으로 만들 노력, 긍정적인 노력을 하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더 좋은 추억을 쌓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실수를 하지 않는 것. 내가 조금 더 나에게 솔직해지고 좀 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사랑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아쉽지 않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들 노력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게 조금은 솔직해지고 그리고 관계가 긍정적으로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작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3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카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님은 어떻게 3번님의 머릿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안 통한다? 이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개방적으로 폭넓게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3번님의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님은 뭐 사이에서 무언가 사이에서 조금 우유부단 갈팡질팡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상대방을 만나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어떠한 것, 자기만족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뭔가 해야 될 것, 응당해야 될 것 사이에서 뭔가 서로가 상충되겠죠. 뭔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둘 중에 하나를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둘 다 놓지 못하고 무언가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상대방과 다시 시작하지 못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원하는 거고 하나는 뭐 상대방이 원하거나 뭔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무언가겠죠. 근데 그게 나 스스로를 위해서는 놓지 못하는 어떠한 결국은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꿈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이상과 좀 현실적인 것 사이에서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조금 떼어놓고 보자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뭔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둘 다 놓지 못하고 뭔가 기회를 놓치고 있는 둘 다 놓치고 있는 모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상 내가 원하는 어떠한 놓지 못하는 해야 될 걸 안 하고도 놓지 못하는 해야 될 걸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도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조금 물거품처럼 사라질 그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좀 크게 의미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자존심을 굽히면은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내 선택과 내 판단력이 모두 뭔가 부정받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과라는 걸 할 때 뭔가 실수건 고의건 잘못을 하고 사과를 할 때 그걸 사과함으로써 내 자존감과 그때 동안 나의 선택과 판단력과 나 인간의 가치라는 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다. 뭔가 내가 지키고 있던 나의 나의 만족은 어찌 보면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고, 관계를 위해서는 충분히, 포기해도 되는 무방한 것이다. 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애지중지하던 무언가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수도 있는 조금은 우리라고 하긴 좀 삼본님의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가치가 이렇게 높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 때문에 해야 할 것을 미뤄두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상상이 되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안 하는 것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꿈 때문에 뭔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약간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일단 물거품처럼 사라져도 되는, 그리고 알고 보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알량한 자존심일 가능성이 높죠. 그게 좀 클리셰가 있긴 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나의 이상향, 내가 알고 있었던 가치가 엄청 높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을 내가 조금 내려놓으면 차라리 내 마음이 편해지게 된다. 차라리 내 마음이 편해지게 되고 나는 비로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중에서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응당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을 함으로써 그래요. 자존심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음으로써 차라리 내가 편해지고 내가 무언가 확신이 생기며 그 이후에 응당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3번님. 그래요. 이런 말은 평소 같았으면 하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상담 같은 걸 할 때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텐데, 불특정 3번님에게 그냥 카드가 나온 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기만족적인 자존심을 내려놓고 해야 할 일, 현실적인 일을 하세요. 그게 3번님에게 더 힐링을 줄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줄 것이고 3번님에게 가고자 하는 길을 알려줄 것이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3번님, 무언가를 놓는 것도 자신의 가치를 입증시키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4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카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닥을 바꾸던지 해야겠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자국이 남으니까 이 카드 넣을 때도 엄청 신경이 쓰여서 뭐 어쨌거나 여러분은 많이 신경 안 쓰이시나요? 저는 엄청 신경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할 때마다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카드를 놓습니다. 그냥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하는 잡담이고요. 번을 여기다 놓고, 자, 4번님을
4번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님은 그래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한결같을 순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 세 카드를 그냥 나란히 놓고 보면은 이제 왕에서 기사에서 시정으로 내려오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었다가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뭔가 의지만 남은 점점 단계는 내려가고 결정, 노력, 의지. 아마 관계에서 좀 소원함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상대방이 변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에 그 사람이 변했어요 라고 얘기를 카드가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받아들여야겠구나. 사람이 행동이 변할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변했다는 건 뭔가 플러스 10이 뭐 마이너스 3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A라는 카드가 B라는 카드로 바뀌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형태가 바뀐 거죠. 예전만큼 뭔가 잘해주지 않거나 뭔가 예전만큼 웃어주지 않거나 예전이랑 완전히 똑같지 않거나 이래서 관계가 바뀌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식었다.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편협한 것 같아요. 사람은 안 바뀔 수가 없는 존재니까요. 관계가 가면 갈수록 어떠한 형태로든 바뀌는데 그 형태가 조금 더 서로에게 잘 맞고 조금 더 좋아지는 형태로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단지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뭔가 포기하고 내 이상향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 떠난다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사람이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돌아온 모습도 언젠가는 또 바뀔 테니까 뭔가 내가 그 변화를 그게 나쁜 변화가 아니죠. 아예 그냥 나쁜 변화라고 했으면은 그냥 훌훌 털고 떠나가면은 그만인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낀다면 내가 떠나가면 그만이었을 텐데 내 미련이 남는 이유는 4번님의 미련이 남는 이유는 그냥 사람이 변한 걸 어찌 보면 무의식 중에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가진 기억이라는 건 편집이 잘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티끌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떠한 뭔가 변한 한두 가지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전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무언가를 그리워해 떠나가게 되는 건 너무 후회스러운 일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모두의 만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4번님 또한 변해왔고 변하게 될 것이고 계속 변하게 될 텐데 모든 사람은 한결같을 수가 없다. 한결같은 게 이상한 거고 그 변화는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징검다리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누구든 어떠한 변화는 싫죠. 뭐
전학 가는 거 싫고 이사 가는 거 싫고 이직하는 거 싫은 것처럼, 다만 그 싫은 걸 함으로써 조금 더 나아지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면 변화해야죠.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변화해야죠. 그런 변화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그런 변화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이 관계의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을 그래요, 무조건 이해해 주라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이런 한계치, 이런 스펙트럼이 각자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라는 말이지, 그걸 넘어서면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사실.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알고 있죠. 다만 긴가민가한 거에서 너무 왜곡된 기억에 기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실수를 하게 되고 고집이 생기고, 좋았던 것만 생각해서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 라고 잘못된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현실을,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 다만 스스로가 정말로 원하는 어떠한 것은 놓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받아들이되 같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는 것. 변화는 피할 수 없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4번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리딩을 마쳤습니다. 무슨 리딩이었냐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만날 수 있다 없다 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만날 수 있을지, 왜 다시 만날 생각을 못하는지, 무엇이 우리 마음의 브레이크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중간에 잡담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방법론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넓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청취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넓게 생각하라는 건 무엇이냐면, 1번을 들었는데 이 방법이 안 먹히면 2번을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죠. 어쨌거나 그래요. 요즘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변화라는 건 어쩔 수 없는 파도이기 때문에 그 파도를 잘 타고 스릴 있게 살아봅시다. 어쨌거나 여기는 3시만 타라고요.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쪽에 나오는 영상들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인사가 들리신다면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지냅시다. 여기는 3시반 타로고요. 저는 3시반입니다. 먼지가 있냐? 청소 좀 더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